지방이 뇌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왜 지방? 네네. 아, 뇌는 또 지방이 중요해요? 네. 왜 그러냐? 뇌의 주요 구성 성분이 지방이기 때문입니다. 아. 소고기는 건강에는 그렇게 안 좋습니다. 왜 안 좋냐? 소고기 지방이 녹는점이 높습니다. 맞아. 녹는점이 높다는 말은 몸에 들어왔을 때 몸이 차가울 때 잘 굳어질 수도 있다는 거고 필요한 조직으로 쉽게 이동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제일 좋은 지방은 일반적으로 오늘은 물 박사님과 여러 얘기를 나눌게요. 물과 소금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렸었던 적이 있는데 박의규 원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사람의 필수 영양소 3대 영양소 그러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인데 네네.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카페인, 니코틴, 알코올이다. 그러니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맞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3대 영양소가 제 기능을 못하니까 건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3대 영양소가 중요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다는 건가요? 네네. 3대 영양소는 우리 몸의 주요 구성 성분입니다. 네. 일단 몸이 갖춰져야지 활동을 하든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3대 영양소가 부족하다면 몸 자체가 구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몸이 구성되어 있더라도 생리적으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3대 영양소는 몸을 구성하고 에너지의 주요 원료가 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 3대 영양소 중에서도 순번을 매길 수 있겠습니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렇게 외우고 있는데 네네. 요즘에 뭐 이렇게 신약 개발하고 할 때 보면은 단백질의 뭐 구조를 뭐 알아냈다 뭐 이러는 걸로 봐서는 단백질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순번을 매길 수 있습니까? 매길 수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순번은 사실 기준에 따라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신체 기관은 저는 뇌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이 뇌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왜 지방? 네네. 아, 뇌는 또 지방이 중요해요? 네. 왜 그러냐? 뇌의 주요 구성 성분이 지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뇌를 많이 쓰면 쓸수록 그 구성 성분도 소모가 증가하겠죠. 네. 그래서 지방은 뇌 조직으로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영양소입니다. 왜 그러냐면 뇌에는 다른 유해하고 몸에 불필요한 영양소 함부로 들어오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걸 배출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몸에 꼭 필요한, 뇌에 꼭 필요한 영양소만 들어와야 되는데 다른 영양소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어떻게 보면 방어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은 마음대로 통과하지만 3대 영양소 중에 단백질과 탄수화물은 마음대로 통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이 네. 첫 번째, 뇌를 생각하면 지방이다. 만약에 뇌를 많이 쓰는 사람이 지방을 적정하게 섭취를 못하면 뇌는 스스로 지방을 공급받도록 노력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탄수화물을 더 먹게 합니다. 탄수화물이 지방화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 탄수화물을 가지고 간에서 지방을 합성하는 거죠. 우리 대표적으로 어떤 신념에 의해서 지방을 안 먹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채식주의자들 말고 예. 스님들. 네. 스님들이 보면은 생각보다 몸이 이렇게 통통하시고 얼굴이 동글동글하시고 네. 얼굴에 그렇게 기름기가 있죠. 많으시잖아요. 네. 그 이유가 그분들이 지방을 많이 먹어서 그런 게 아니고 지방을 공급하지 않으니까 몸이 스스로 지방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님들은 탄수화물 중독증이 많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긴 나물하고 밥하고 네네. 떡하고 이런 거 드시더라고요. 네네. 네. 그래서 오히려 지방을 적게 섭취하면 간에서 지방을 만들다 보면 간에 지방이 축적이 되겠죠. 네. 그래서 지방을 적게 먹은데도 지방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래에 지방이 부족할 걸 대비해서 자꾸 몸에 축적을 합니다. 그 과정에 고지혈증도 될 수도 있고 살이 찌는구나. 살도 찔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지방, 네. 탄수화물은 말씀해 주셨는데 두 번째 그다음에 이제 뇌 입장에서는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단백질. 그다음에 단백질. 그다음에 탄수화물. 네. 이렇게 됩니다. 네. 오늘 대부분 사람들은 뇌 생각하면 탄수화물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지방과 단백질이 잘 공급되어졌을 때 탄수화물이 그다음에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뇌를 생각할 때도 첫 번째가 지방이고 네네. 두 번째가 단백질이고 네. 세 번째가 탄수화물. 네네. 근데 우리 몸의 구조로 봐서는 단백질이 또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이유는 이제 화학적인 구성을 따지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몸에 단백질이 사실 제일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단백질을 구성하는 화학적인 원소가 탄소, 수소, 산소,
여기에 질소가 포함됩니다. 탄수화물하고 지방은 탄소, 수소, 산소 이 세 가지로 만들거든요. 그래서 질소가 없다면 단백질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탄수화물하고 지방은 질소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절대 단백질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단백질은 거기서 질소만 제거하면 얼마든지 탄수화물이나 지방으로 바뀔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화학적인 구성을 따진다면 가장 중요한 게 단백질이다. 대체할 수가 없군요. 네,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근데 단백질은 우리가 근육을 만드는 구성원이기도 하고 네네. 이 모발도 단백질이라면서요. 그렇죠. 우리 몸을 생각해서는 단백질이 중요하네. 신체의 이제 전체적인 육체적인 네. 부분 단백질이 굉장히 중요하고 네. 화학적인 구성도 그런 측면에서 제일 중요한 거죠. 네. 그리고 입맛을 위해서는 탄수화물이 중요해요. 뭐 그럴 수도 있는데 탄수화물이 대부분의 단맛 이런 게 다 탄수화물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네. 맛에 제일 중요한 건 전번에 이야기했던 소금이죠. 네. 간이 맞으면 모든 음식이 맛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간이 제대로 안 되면 단 음식이 당기게 됩니다. 이제 그런 것은 좀 이제 맛에 이제 중요하겠지만 소금만 잘 이해한다면 탄수화물이 생각보다 맛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어쨌든 세 가지 영양소가 다 골고루 중요하지만 네네. 뇌만 생각한다면 지방이 중요하고 네. 그 다음에 우리 몸을 구성하는 근육의 성분인 단백질 중요하고 네네. 그리고 이걸 보조할 수 있는 거군요. 탄수화물이. 보조라는 개념도 좀 아니에요. 안 맞는 거고요. 이제 또 기준을 또 바꿔서 하루 소모량을 따진다면 탄수화물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그 신체 활동의 소모량. 네네. 소모량을 따진다면. 그리고 어떤 저장의 어떤 능력을 따진다면 또 탄수화물이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지방과 단백질은 신체를 구성하고 있고 몸에 충분히 축적이 되거든요. 예. 근데 탄수화물은 저장이 잘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탄수화물을 많이 먹더라도 예. 내 몸에 탄수화물이 이제 포도당으로 바뀌는데 이 포도당이 저장될 수 있는 양이 딱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100이라는 포도당이 내 몸에 저장이 될 수 있는데 200, 300을 먹는다고 그게 내 몸에 포도당으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네. 그 나머지는 다 지방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그래서 살이 찐다는 말을 하죠. 그래서 탄수화물은 내가 몸에 저장할 수 있는 양만큼만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밥도 그냥 너무 많이 먹고 이러면 그렇죠. 살찌듯이. 우리가 소식해라는 의미가 그런 개념입니다. 어떤 절대량이 있는 건 아니고 내가 밥을 먹을 때 좀 배가 부르기 직전에 수저를 넣는 사람마다 이제 활동량이 많고 소화력이 좋다면 좀 더 네. 먹어도 될 거고 네. 그게 이제 반대인 사람은 좀 적게 먹어야 될 거고 근데 어쨌든 포만감이 들기 직전에 수저를 넣는 게 사실 제일 좋은 거죠. 이게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신체 활동이 활발할 때는 좀 더 드시고 네네. 나이가 들면 좀 덜 드시는 게 맞다. 그런데 덜 먹는다고 해서 하루 전체 공급량을 줄이면 그것도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탄수화물은 저장된 다음에 금방 고갈이 되는데 특히 정신적인 활동이 많으면 제가 볼 때 2-3시간 안에 탄수화물이 다 고갈될 수도 있습니다. 집중하고 막 집중하고 이러면.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시험 기간이라든지 그럴 때 보면 달달한 게 당기지 않습니까? 고3 때 제일 그렇죠. 뭐 많이 먹고 살찌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탄수화물을 그때 배가 고픔에도 불구하고 제때 공급을 하지 네. 않으면 몸은 어떻게 하느냐? 몸에 있는 근육을 분해해서 당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걸 오랫동안 자꾸만 탄수화물을 제때 공급하지 않으면 자기 몸을 먹는 그런 생리 반응으로 몸이 바뀝니다. 그래서 배가 안 고픈 겁니다. 근데 젊어서는 큰 문제가 없지만 나이가 먹을수록 이제 근육 손실이 심해지겠죠. 근육 보존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탄수화물을 제때 먹는 겁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네. 내가 아무리 단백질을 잘 먹어도 근육이 별로 없는 사람이 맞아요. 많습니다. 단백질을 잘 안 먹어서. 탄수화물을 제한하다 보니까 탄수화물. 몸에 있는 단백질을 가지고 아니면 섭취한 단백질을 가지고 자꾸만 탄수화물을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3대 영양소를 골고루 잘 챙겨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3대 영양소를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주식이라 그럽니다. 우린 주식하면 대부분 탄수화물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쌀, 밥. 밥. 고기도 주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식이 되는 탄수화물과 지방이 풍부한 고기 이 두 가지를 식단에 꼭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한 번에 많이 먹으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걸 최소한 하루 3번으로 그러니까 최소한이 3번이니까 3번 이상으로 먹는 게 좋습니다. 3끼만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삼시세끼? 3끼를 먹는 게 이제 가장 일반적이죠.
그게 이제 탄수화물의 아까 저장과 소모가 네. 한 12시간 가까이 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정신활동이 많은 사람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2-3시간에도 탄수화물이 고갈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고갈될 시점에 빨리 탄수화물을 공급하는 거죠. 그러면 세참을 먹어야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루에 머리를 많이 쓴 사람은 오전 식간이나 오후 식간에 약간의 탄수화물을 먹어주면 굉장히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수험생들 공부할 때 간식 차려주는 거는 맞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밭에서 논에서 일하는 분들 네. 새참 드리는 거 맞는 거고, 그다음에 정신 노동을 하는 사람들 중간에 달달한 거 하나씩 먹는 것도 나쁘지 않네요. 그렇죠.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런데 이제 지나치게 우리에게 오는 정보 중에 지나친 것 중에 하나가 흰색에 대한 공포증이 네, 있습니다. 흰 쌀밥, 네, 뭐 또 빵, 흰 밀가루로 만든 빵, 뭐 네네. 이런 것들, 설탕. 네. 예. 근데 저는 흰색이 정말 좋은 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흰 쌀, 흰 밀가루. 이제 그게 이제 탄수화물이죠. 그다음에 설탕도 탄수화물이라고 네.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 이제 소금까지 이렇게 들어가면 정말 좋은 약이 됩니다. 단 약이 좋다고 약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죠? 약이 좋다고 약 많이 먹으면 더 약에 안 또 좋죠. 부작용이 예, 일어나죠. 예. 그래서 적정한 약만 먹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끼 먹을 때 제일 먼저 선택해야 할 것은 흰 쌀이다. 사람들이 자꾸만 현미나 잡곡이 건강에 좋다고 하는데 그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진짜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아플 때 흰 쌀을 죽으로 내려서 그것만 드셔도 낫잖아요. 그렇죠. 그게 약이네. 그래도. 예. 왜 아플 때는 흰 쌀로 죽을 쓸까? 소화도 잘 되고 그러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곡물의 속껍질에 다른 탄수화물 외에 다른 영양분도 있지만 그걸 제거하면서까지 흰쌀을 먹는 유일한 이유가 바로 소화력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영양분을 많이 먹더라도 우리 몸으로 흡수가 되지 않으면 그게 무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곡물을 이렇게 흰색으로 가공을 하는 겁니다. 소화가 잘 안 되는 사람이 그야말로 영양소 풍부한 뭘 먹어봐야 소용이 없죠. 소용이 없다는 거네요. 네네. 내 소화력을 알고 뭘 먹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잡곡이나 뭐 현미 꼭 먹어야 된다는 사람이 있으면 그럽니다. 당신이 소화력이 너무 좋다. 아니면 당신은 탄수화물 소비를 별로 안 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몸이 뚱뚱하다. 그런 경우는 큰 문제 없다. 그렇지만 내가 몸이 좀 마르고 소화력도 약하고 특히 정신활동을 많이 한다. 그러면 가능하면 현미나 잡곡은 먹지 말고 흰쌀을 먹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한창 아이들 때는 초등학교, 중학교, 특히 고등학교 수험생들의 경우에는 흰쌀밥 먹어야 되겠네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본능적으로 잡곡을 싫어합니다. 그래요. 어릴 땐 잡곡 싫죠. 네. 왜 그러냐? 내 몸에 그게 안 맞는 것 같아요. 몸이 그렇게 알려주는 거죠. 근데 이제 부모들, 특히 엄마들은 그냥 단순히 지식적으로 건강만 생각하고 그걸 주입을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을 위해서 3대 영양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적절하게 섭취를 해야 된다 하는데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건 내 소화력을 알고 섭취해라. 네네. 이거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거기다 소금 뿌려서. 네. 그래서 이제 간단합니다. 흰 밥에 지방이 풍부한 고기가 뭐가 있습니까? 돼지고기? 돼지고기. 그래서 동양인들의 고기는 대부분이 돼지입니다. 서양은 그 소고기, 스테이크 같은 거 많죠. 근데 소고기는 건강에는 그렇게 안 좋습니다. 살코기는 또 퍽퍽하니까. 왜 안 좋냐? 소고기 지방이 녹는 점이 높습니다. 맞아. 그래서 그거 설거지 해보면 알아요. 안 녹아요. 자, 그게 우리 몸에도 똑같이 영향을 줍니다. 녹는 점이 높다는 말은 이 몸에 들어왔을 때 몸이 차가워지면 잘 굳어질 수도 있다는 거고 필요한 조직으로 쉽게 이동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에는 있지만 이용할 수 없으면 그게 이제 축적이 되고 오히려 안 좋은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제일 좋은 지방은 일반적으로 돼지고기. 그리고 돼지고기는 지방이 또 풍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방과 단백질을 먹으면 단백질은 포도당으로 변화할 수 있으니까 계속 영양을 공급할 수 있는 측면이 되죠. 알겠습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알잖아요. 우리의 필수 영양소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다. 이렇게 외우고 시험 문제도 많이 나왔는데 이걸 제대로 섭취하는 방법은 그 방법보다도
내 몸에 이게 들어가서 제대로 흡수하고 네. 내 몸에서 그게 에너지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저희가 우리의 필수 영양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어떻게 섭취하느냐 그리고 이것들이 우리 몸에서 어디에 쓰임이 있느냐에 대한 얘기를 나눴고요. 다음 시간에도 또 중요한 얘기 나누겠습니다.